자, 문제 한번 볼게요. 얘가 딱 그 닫힌 구간으로 제시가 돼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딱 돼 있냐면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지역에서 우리가 fx라는 친구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윗선 따라가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은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간이 t부터 t 플러스 2까지라고 했으니까 ft부터 ft 플러스 2까지의 모든 함수를 관찰해야 되는 거라서 x가 t로 결정됐을 때 그때 얘부터 얘까지의 함수를 만들어주려면 fx라는 함수부터 fx 더하기 2라는 함수까지 모두 관찰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fx 하나를 그려주고 왼쪽으로 두 칸만큼 밀어서 fx 더하기 2까지 만들어준 뒤 누구 따라가 주시면 돼? 윗선 따라가 주시면은 일단은 최대값 함수는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x라는 친구를 그려주려면 당연히 절대값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8이라는 친구에 이 그래프부터 그려주고 x축 아랫부분 꺾어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뭐 이 친구는 미분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3x제곱 빼기 3이니까 y과 1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는 개형이 되실 거고요. 그런데 우리 왼쪽으로 두 칸 밀어야 되니까 조금 오른쪽에서 그릴게요. 이렇게 이제 그려줘야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10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여기는 1,10 그 다음 여기는 1,6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러면 X축은 굉장히 많이 밑에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설정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꺾어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자, 됐나요? 그래서 이런 약간 이상하게 생긴 모양으로 우리가 F를 그려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fx 그려놨으니까 fx 더하기 2라는 친구까지 그려놔야 되겠지? 약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친구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점은 왼쪽으로 두 칸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3,10 대략 뭐 이쯤이라고 할까요? 대충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6인데 이제 왼쪽으로 두 칸 밀었으니까 한 이쯤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두 칸 밀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시면은 나 그래프 진짜 못 그리는데. 잘 그려야 되는데. 자,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꺾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미안해. 이게 나의 그림 실력 한계야. 알았죠? 자, 두 칸 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칸 밀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두 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윗선 따라가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값 함수니까요. 윗선은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미쳤나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지.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지? 그래서 우리가 요 점과 요 점에서 미분이 어떻다? 안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십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분 안 되는 점만 찾아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찾아주면 돼? 이 점은 fx라는 친구랑 fx 더하기 2라는 친구의 뭐이기도 하죠? 교점이기도 하죠?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그 교점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잘 찾아야 돼. 요 그래프는요, 정확하게 그래프가 꺾인 그래프야. 뒤집어서 꺾어진 그래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풀어가지고 이 친구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 꺾인 지역이죠. 그치? 그러니까 그냥 fx 더하기 2라는 친구 절대값 그대로 풀어가지고 둘의 교점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흰색 그래프 입장에서는 안 꺾였고요. 그 다음에 주황 색깔 그래프도 안 꺾인 지역이에요.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걔네 둘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 점을 A점, 요 점을 B점이라고 하면은 A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찾자? 마이너스 x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8이라는 친구라 그 다음에 저 x 자리에 x 더하기 2 집어넣어서 그대로 푸는 친구 x 더하기 2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2 더하기 8 얘네 둘이가 같다라는 해를 세웠을 때 나오는 x좌표 그게 A라는 친구의 x좌표일 거고요. 당연히 A라는 친구는요 마삼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치? 왜냐면은 요 점을 우리가 왼쪽으로 두 칸 밀었으니까 요 친구가 마삼일 텐데 마삼보다 왼쪽 지역에 있는 점일 테니까. 그치? 근데 이건 대강 그린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마삼이라는 지역이랑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호는 좀 붙여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 친구 X좌표 구해주시면 정답 되실 거고요. 그 다음 B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fx랑 fx 더하기 2랑 서로 같다라고 쓰시면 되니까 이 친구도 그대로 풀어주시고 이 친구도 그대로 써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일과 1 사이에 있는 친구겠죠? 그래서 이 친구 방정식에서의 해 중에서 마일과 1 사이에 있는 친구만 답으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유는 안 되는 점 2개 나올 테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너무 쉽지? 그래서 이게 글귀 함수 별거 아니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11번 문제 볼 건데 11번 문제는 한번 다 되나요? 혹시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다 오케이? 넘어가? 넘어가? 혹시 안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혹시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물어보러 와. 알았지? 끝나자마자 와. 알았죠? 이거 3분 안에 설명할 수 있어요.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봐야 되니까 24번 문제 볼 건데 우리 24번 문제도 사실은 연습을 꽤 했던 문제예요. 특히나 저 리미트 극한식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 gx가 나와 있죠. 저 극한 분명히 내가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극한 잘 해석해서 가조건, 나조건 잘 분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개형이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일단은 실수 전체 연속이어야 되니까 저 극한을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연속이 아닌 지점이 있어요. 우리 충분히 설명을 한번 했던 것 같고요. 저 극한의 의미가 뭔지를 예전에 미분계수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은 앞에 곱해진 fx 빼기 3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을 거고
한 1분만 더 줄게. 혹시 다 푼 친구들은 27번 잠깐 하고 계세요. 우리 요극하는 진짜 많이 했어. 그래서 대답 못하면 나 온다. 이거. 자, 나 질문 하나만 할게요. 얘가 말하는 게 뭐죠? 빨리 얘기해줘. 예. 우리 많이 했잖아. 5번은 봤는데. 그치? 얘 뭐지? y는 절대값 fx의 미분 계수를 보자 이 소리죠. 일단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 절대값 함수는 반드시 미분이 되는 지역도 있고 미분이 안 되는 지역도 있을 거야. 근데 미분이 되는 지역에서는 얘는 그냥 미분 계수로 인정해도 된다 그랬어. 정확하게 미분 계수의 2배겠지만. 그치? 근데 미분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얘를 미분 계수로 인정해주면 된다 그랬나? 아니지. 그땐 뭐로 봐야 된다? 좌미분 더하기 우미분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살펴볼 건데 이 녀석이 미분 가능한 지역에서는 그냥 미분 계수의 2배야. 미계 2배야. 자, 그런데 미분이 안 되는 지역, 즉 꺾인 지역이죠. 미분 불가 지역에서는 우리는 이 친구를 미분 계수로 보면 안 돼. 좌미분과 우미분의 합으로 봐야 되는데 어차피 꺾였으니까 좌미분과 우미분은 서로 부호가 어때요? 정반대겠죠. 그럼 둘의 합은 얼마겠습니까? 0이겠죠.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참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x축과 이렇게 만났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절대값 fx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니까 이런 지점은 그냥 다 미분계수 2배로 생각하다가 갑자기 여기에서는 이 친구를 뭐로 읽어줘야 된다? 0으로 읽어줘야 된다. 자, 제 말 이해돼요? 이런 데서도 다 미분계수로 읽다가 요 지역 왔을 때는 저 친구의 값을 뭐로 읽어줘야 된다? 0으로 읽어줘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녀석이 당연히 어떤 함수일 수밖에 없냐면 불연속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제 말 이해돼? 미분계수 잘 따라가다가 갑자기 0 이렇게 대답해야 되니까.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너는 어디에서 불연속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꺾인 지역, 미분 불가 지역에서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 함수는 일단 불연속 함수일 거야. 꺾였을 때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앞에 있는 요 친구를 곱해가지고 갑자기 gx는 뭐가 되었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었대. 그럼 얘가 해주는 역할이 있죠? 얘가 불연속이 되는 그 지점에서 이 친구에다가 그 x값 대입했을 때 얘는 0을 대답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것은 얘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fx 빼기 3이라는 친구는 뭐가 돼줘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 이 친구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번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가 0이 되게 하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요? 4개래. 자, 그러면 gx가 언제 0이 되는지를 봐야죠.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극한값도 숫자입니다. 숫자.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해서 0이 되려면 첫 번째로 네가 0이면 되겠지. 그치? 네가 0이면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너가 0이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네가 0인 지역, 그 다음에 네가 0이 되는 지역, 그거를 조사를 했을 때 총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돼줘야 된다? 4개가 돼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 우리는 문제 해석 다 완료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마다 이 친구는 함수값이 0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도대체 불연속을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부터 조사를 해줘야죠. 맞아요. 이 녀석 때문에 얘가 결정되는 구조니까.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우리 이 친구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함수의 꺾이는 지점은 당연히 케이스를 3개로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3차함수랑 x축이 3점에서 만나면은 꺾인 지점도 몇 개니까? 3개니까. 내 말 이해돼? 자, 그 다음 3차함수랑 x축이 2점에서 만나거나 1점에서 만났을 때는 당연히 한 번만 꺾일 테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가지 케이스를 봐줘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 해봐야죠. 자,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꺾이는 지점이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편의상 이름을 붙일게요. 됐죠? 그러면 이 친구의 불연속 지점은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 친구는 뭐가 돼줘야 된다고? 0이 돼줘야 된다고. 그러면 F 알파 빼기 3, F 베타 빼기 3, F 감마 빼기 3이 모두 다 무슨 값을 가져줘야 된다? 0이라는 값을 가져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 말이 돼요? 안 되지. 이게 fx인데 알파보다 더 작은 근이 없는데 알파 빼기 3이라는 지역에서 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알파 빼기 3이 또 x축과 만나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잖아. 전혀 말이 안 되죠. 내 말 이해돼요? 뭐 얘는 말이 될 수 있어. 얘가 우연히 알파랑 겹치면 가능할 수도 있고 얘가 우연히 베타랑 겹치면 이건 가능해질 수는 있지만 얘 때문에 정확하게 불가능해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x축과 세점에서 만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가리야. 자, 됐니? 그래서 이거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요거. 자, 요거.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파에서 한번 꺾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이 친구의 불연속 지점은 알파야.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이 친구도 알파 빼기 3이라는 지역에서 0이 돼줘야 돼. 근데 알파 빼기 3이라는 지역에서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치? 이것도 개소리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개형이어야 된다? x축과 2점에서 만나는 개형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여기를 베타라고 잡으시면 되겠지. 너무 쉽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불연속 지점은요, 베타밖에 없고요. 됐어? 그러면 베타 빼기 3이라는 지역에서 0이라는 함수값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 베타 빼기 3이라는 지역이 누구이면 되겠다? 알파이면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오시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우리는 베타라는 친구가 알파 더하기 3이랑 같은 친구구나 라는 것까지 이제 추론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gx가 0인 지역을 조사를 할 건데 gx가 0인 지역은 두 지역입니다. 첫 번째는 fx-3이 0이 되는 지역이거나 두 번째는 우리 극한값이 0이 되는 지역.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것만 잘 조사하면 돼. 자, 얘들아, fx 빼기 3이 0인 지역을 조사할 겁니다. 우리 f는 알파랑 알파 더하기 3에서 0을 가져요. 그러니까 x 빼기 3이 0이 돼주려면은 x 빼기 3이 알파이거나 알파 더하기 3이면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x라는 친구가 알파 더하기 3이거나 알파 더하기 6일 때 fx 빼기 3은 0이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 나오실 거고요. 자, 극한값이 0인 지역도 조사하겠습니다. 극한값이 0인 지역은 일단 미분 불가 지역은 무조건 극한값이 0이 되는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누구? 알파 더하기 3 여기 있을 거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3. 자, 그 다음 우리 이 극한값은 미분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미분계수의 2배야. 근데 미분계수의 2배한 친구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어디랑 어디? 얘랑 여기. 그리고 심지어 이건 비율관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파 더하기 2라고.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이거는 알파 더하기 2. 됐죠? 자,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내실근 나오는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자, 아주 잘 나오네. 자, 됐지? 뭐 그냥 이거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다른 내실근 당연하지. 그쵸? 당연하지 뭐. 그래서 이거를 왜 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사실 가만 잘 분석했어도 얘는 뭐 당연한 소리예요. 자, 그래서 내실근 합이 7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요렇게 더해준 친구가 7이다라는 것까지 이용하면은 알파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자, 내 말 이해돼? 좀 알파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fx 정확하게 다 아시는 거고요. 자, 뭐 그냥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 f 값 끝 이렇게. 됐지? so easy.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녀석 해석하는 거는 내가 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 그치? 개념 설명할 때도 엄청 많이 했고 이건 진짜 너무 많이 나온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해석 못 하시면은 공부 안 한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잘 해석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조건, 나조건 분석해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다 배웠잖아. 연속할 때도 다 개념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 극한값 해석하는 것도 배웠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문제가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인데 절대 오답률이 높을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알았지? 할 수 있겠지, 영훈아?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제 26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6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21번 문과 때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20번 아니면 13번 이렇게 위치할 수 있는 번호대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번호인데 지금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차분히 해석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마지막 발문이 ft 곱하기 gt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소리니까 우리 곱함수가 연속이려면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 불연속이면 곱해져 있는 하나의 함수가 0이라는 함수값을 꼭 가져줘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ft를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ft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개수가 바뀌는 지점에서 불연속이 발생하겠죠. 오늘 풀었구나. 오늘 27번 풀고 있어. 알았지? 조금 시간 더 주려고 애들. 항상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중복된 거는 우리가 카운트를 한 번만 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근이 중복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 이 친구도 5개라고 했지만 사실 서로 다른 실근 입장에서는 4개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맞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도 이 방정식 풀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근 생각하고 여기서도 근 생각할 건데 두 녀석이 중복이 발생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지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서로 다른 실근이니까. 그럼 이미 1이라는 근은 하나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1이라는 x 좌표가 근으로 만들어질 때 그때는 한번 조심해야 된다 이 소리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 나조건 잘 확인하시기만 하면 가만 봐도 gx가 몇 차 이하여야 되는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번 보면 g 마삼값 6 미지수 하나 결정시켜달라 이 소리죠.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알았지? 자, 얘들아, 일단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t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몇 개야? 이거 생각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나의 해는 확실하게 알죠. 누구지? 이 방정식의 해? 1. 그치? 대답 못하면 그거는 선생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쵸? I can't help? 맞나요? 못해. x는 1. 이 친구는 일단 해 하나로 우리가 결정시켜줘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가 0이 되는 순간에서 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x제곱 x 빼기 3 이 t라는 상수함수와 만나는 그 x 좌표들이 추가적인 해에 해당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상수 t 값을 자꾸 바꿔나갈 때마다 당연히 교점계수가 달라질 거라서 교점계수 자체가 t에 대한 식일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랑 얘 교점계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니 그리고 상수함수 움직여 나가면서 교점계수 관찰할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래프 그려야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쵸? x축은 이렇게 있을 거고 0과 3 이렇게 만나겠죠? 자, 그 다음에 2라는 지역에서는 함수값이 얼마가 됩니까? 2 집어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시겠지? 자,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우리 중요한 거는 이미 1이라는 근이 하나가 설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1이라는 근이 또 발생하면 그건 카운트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 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이라는 x좌표가 근으로 설정되는 순간에 t는 누구인가? 이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근은 인정하면 안 되거든요. 중복의 근이라서. 내 말이 이해돼? 그럼 여러분들 여기 1이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2지? 그렇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2일 때는 한번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자, t가 마사보다도 작았을 때는 그때는 여기서 실근 하나가 추가 발생하는 거니까 ft가 2개겠죠? 이미 1이라는 근은 하나 있다고. 그치? 그래서 2개야. 언제? t가 마사보다 작을 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ft 조사합시다. 자, t가 마사일 때는 이렇게 실근이 2개가 추가 발생한 거 맞죠? 그치? 그러니까 3개겠다. t가 마사일 때.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ft 봅시다. 자, 이 친구 마사보다 조금 더 윗지방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추가 실근 3개 발생했으니까 ft는 4개가 되겠지. 마사보다는 t가 크고. 근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y일 직전까지. 왜냐면 y일 때는 1이라는 중복근이 발생하니까 그거 카운트하면 안 되니까.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y 전까지는 추가 실근 3개 발생. 이렇게. 근데 t가 마이너스 2일 때에는 우리 추가 발생 근은 3개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여기 x좌표가 1이라서 하나를 카운트하시면 안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3개로 줄죠. 자, 제 말이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t가 y보다 커지게 되면은 다시 추가 실근이 3개 발생하는 거 맞지? 중복 전혀 없이. 됐어? 그래서 언제까지? 여기 0 직전까지. 0 직전까지는 추가 실근 3개 발생했으니까 4개.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됐지? 그 다음에 t가 0일 때는 ft라는 친구 추가 발생 실근 2개가 추가됐으니까 3개. 그리고 t가 0보다 커지면은 ft는 2개. 이렇게 들어가겠지. 됐죠? 그러면 우리 지금 ft라는 함수가 정확하게 어디서 불연속이 나면 마사에서 한번 불연속이고 마이에서 한번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0에서도 불연속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이 친구가 마4, 마2, 그 다음에 0. 여기서 불연속이니까 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어머, FT죠? G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불연속이니까 이 친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이런 지역에서 함수값이 뭐가 돼줘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죠. 그리고 심지어 G라는 함수는 3차 이하인데 어차피 인수가 3개로 딱 결정됐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그치? 최고 참계수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 최고 참계수는 얘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지. 끝. 됐죠? 쉽죠? 할 수 있죠? 이 정도? 그래서 서다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중복근이 있을 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중복근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케이스 나눠서 보시는 겁니다. 자, 됐고 이제 우리 30번 문제 얼른 한번 풀어볼게요. 30번 너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작년 수능 완성 풀어봤던 친구들은 30번 기출문제랑 그냥 정말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가 실전 모의고사에 실려져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 대충 만드네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30번 문제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합성함수 관련해서 수투에서는 사실 합성함수 문제를 내기 좀 애매한 게 있긴 한데 예전에 한번 적분 문제로 합성함수 한번 나온 적 있거든요. 그 기출 2019년도 기출인가?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무튼 약간 막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는 제가 걱정은 없어요. 합성함수를 워낙 잘 다루시니까. 근데 여기 중에서 이제 확통인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확통 친구들은 합성함수 고1 개념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합성함수 문제 잘 안 풀리는 친구들은. 근데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얘는 푸는 시간은 오래 걸려서 이 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도만 파악해도 아주 충분한 것 같고요. 그래서 fx가 0이 되게 하는 실근 개수는 2개인데 합성함수죠. x 빼기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다. 그럼 얘가 말하는 게 뭘까? 이 생각만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30번 하면 아마 32번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실 것 같긴 하거든. 얘도 합성함수 방정식 문제라서. 얘들아, 너네 합성함수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fgx는 0이다 라는 어떤 방정식이 나왔다고 쳐. 그럼 여러분들 먼저 뭐부터 조사해야 돼?
그 합성함수의 방정식을 풀어야지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먼저 뭐부터 해결해 봐야 돼? 항상 겉함수부터야. 겉함수 f가 언제 0이 되는지부터 조사해야 돼요. 즉, 첫 번째는 f가 언제 0이 되는지부터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f가 0이 되는 순간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그 말은 f의 이 정의역이 알파가 됐을 때 0이 된다는 소리고 베타가 됐을 때 0이 된다는 소리고 감마가 됐을 때 0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니네가 해결해줘야 되는 것은 이 정역 자리에 gx가 있으니까 gx가 알파가 될 때, 베타가 될 때, 감마가 될 때의 그 x좌표를 이제 확인해 주시면 최종적인 실근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항상 합성함수 방정식은 겉함수부터 따지는 겁니다. 겉함수. 겉함수의 실근 개수가 먼저 몇 개인지 확인하시고 실근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속함수가 이런 함수값을 가지는 그 모든 지역들이 저 방정식의 해가 돼요. 자, 될까? 그래서 풀이 순서는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이렇게 준 거야. 겉함수의 실근 개수를 줘야 돼. 만약에 안 주면 진짜 어려워져요. 겉함수의 실근 개수에 따라 케이스를 다 나눠줘야 되니까. 그럼 아마 이 문제 풀다가 시간 다 가. 그러니까 이제 준 거야. 야, 겉함수 실근 2개 가져. 이렇게. 됐지? 그랬을 때 이제 이 친구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나 있으니까 이 속함수가 겉함수의 실근을 가졌을 때 그때 x좌표들을 조사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 이름 붙이자. 서로 다른 실근이 2개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실근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자, 됐지?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을 조사를 하려면 겉함수가 얘네 둘의 값을 가졌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알파가 되는 모든 x좌표 조사해야 되고 얘가 베타가 되는 모든 x좌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야 최종적인 실근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x 빼기 fx가 알파가 되는 그 모든 x좌표 다 조사해야지. 자, 그 다음 x 빼기 fx라는 친구가 베타가 되는 그 모든 x들을 조사해야지 라고 해서 그 실근의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몇 개다? 3개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건 이렇게 봐도 되잖아. fx라는 친구랑 얼마예요? x 빼기 알파라는 직선. 그치? 3참수와 요 직선의 교점들을 확인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친구는 fx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x-베타라는 요 직선의 교점들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교점의 총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 3개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개 짜증나는 게 뭐냐면 fx가 3참수긴 한데 그치?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말했어 안 했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냥 질문할게. 그럼 만약에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얘기 안 했으면 보통은 실제 fx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일까 음수일까? 거의 대부분 음수예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친구를 fx로 설정할 거면 보통 fx가 양수다라고 줍니다.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3참수 fx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근데 그걸 안 주면 음수부터 조사하는 거예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것부터. 근데 음수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 원망하면 안 돼. 근데 우선순위는 음수예요, 여러분. 항상이야. 거의 90%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fx라는 친구가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일 때부터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부터. 됐지? 자, 그러면 fx 자체는 x축과 알파랑 베타 두 지점에서만 만나요. 그럼 첫 번째로는 x축이 요렇게 그어지는 순간 있겠지? 제 말 이해돼?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x축이 이렇게 극소랑 접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이렇게. 맞아요? 자, 그 다음 최고차항계수가 뭐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양수일 수도 있죠. 양수도 해봐야죠. 그래서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라면은 이렇게 x축과 알파, 베타 이거 가능하실 거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극소에서 x축이 접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를 봐야 합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자,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음수부터 가는 거야, 얘들아.
시험장에서 무조건 음수부터 가는 거지만 일단은 양수부터 해볼게요. 알았죠? 왜 양수일 때는 답이 안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얘랑 얘의 교점 보는 겁니다. 얘랑 얘의 교점 보는 거고. 그럼 얘는 알파 콤마 0을 절편으로 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인 거 맞죠? 그리고 이 친구는 베타 콤마 0을 절편으로 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인 거 맞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이미 여기서 몇 점에서 만나? 3점에서 무조건 만나죠? 여기는 기울기가 0인 지점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인 직선과는 무조건 이렇게 교차돼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미 3점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내가 직선을 그으면 우연히 접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교점 하나 있잖아. 이 접점 자체에서. 최소한 몇 개예요? 4개예요.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니까 안 되지. 이 친구도 똑같아요. 내가 베타 콤마 0을 절편으로 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그어주면 하나, 둘, 밑에서 3개. 그리고 알파 콤마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그어줬을 때 우연히 접하더라도 교점이 최소한 하나 발생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4개. 그치? 그러면 실근 개수가 3개다라는 말에는 위배되는 거죠. 됐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지울게요. 근데 이제 그 평가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최고차항 계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대부분 음수인 경우가 많아서 나라면 시험장에서 음수 먼저 체크하고 답되는 거 그냥 지르고 갔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2개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 다 말이 되는 순간이 있는지를 확인할 건데, 자, 이 친구는 알파 콤마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그어줘야 되고, 여기도 베타 콤마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그어줘야 되는데, 일단 얘는 교점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얘는 감소하고 있고, 여기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교차되는 요 지점 말고는 해가 없어요. 여기 한 실근.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몇 실근 나와줘야 돼? 2실근 나와줘야 3개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러면 무조건 뭐 해줘야 됩니까? 접해줘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런 그림이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똑같아요. 여기서 무조건 한 실근 나올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접하는 요런 친구로 그림을 그려줬을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음수일 때는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구나.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보는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개형은 얘인지 얘인지를 골라달라 이 소린 거죠. 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일단은 요 2개를 보니까 동일 지점에서 미분계수와 함수값을 알려줬어. 그러니까 얘부터 우리가 조사해봐야 되겠죠? 됐죠? 그럼 이 친구부터 조사하겠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지점을 우리가 1이라고 이름 붙이자 이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미분계수가 1인 지점은요. 이 곡선에서 2개입니다. 왜? 여기. 이 직선 자체가 기울기가 1이니까. 제 말이 이해돼요? 여기. 그 다음 3참수는 점대칭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여기. 이거 가능하죠? 여기도 F'1이 1이라고 볼 수 있지. 여기가 X좌표가 1이면. 내 말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2군데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니면 여기. 맞아? 이렇게 2군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 말이 되는지를 조사를 한번 해보면 1에서의 함수값이 4여야 된다 그랬거든? 그치? 1에서의 함수값이 4여야 된다 그랬거든? 그럼 얘는 X축의 밑공간에서 미분계수가 1인 친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1이라는 지점이 여기든 여기든 함수값이 4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X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 친구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가시는 겁니다. 됐지? 그럼 개형 하나로 결정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가 1일까 여기가 1일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안 쓴 정보가 있잖아. 얘 안 썼잖아. F'0이 0보다 커야 된다.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F1 값이 지금 4라고 했고 F1이 1이라고 했는데 F0 값이 양수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보니까 일단 우리 설명을 좀 잘해볼게. 잠깐만. 다른 얘기가 없나요? F0 값 물어봤나요? 그치. F'0 값이 0이 아니라 1이지? 그치? 잘못 썼네. 순간 당황했어요. 저 약간 당황한 거 티났죠? 그치? 왜냐면 0이면 여기나 여기나 다 되잖아요. 0이 왼쪽에 있으면 되니까. 깜짝 놀랐네.
이렇게 돼 있었어. F 프라임 0값이 1보다 커야 돼. 자, 그럼 얘들아, 여기가 1일 때 생각합시다. 그러면 0의 위치는 여기보다 다 왼쪽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 왼쪽 지역은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해서 겨우 여기서 딱 기울기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왼쪽 지역은 절대로 기울기가 1보다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기울기가 1보다 클 수 없죠. 자, 우리 3참수 특징 뭐예요? 자, 점대칭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져. 그러다가 점대칭점 이후로는 접선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인 거야. 그치? 근데 여기가 만약에 1이면 여기 구간은 싹 다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 지점의 왼쪽 지역은 미분계수가 절대로 1보다 클 수가 없죠. 겨우 기울기를 키워가면서 여기서 기울기가 딱 1이 된 건데. 내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우리가 1을 여기로 결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접점 좌표가 1이신 거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4라고 했으니까 1,4인 거고, 그러면 1,4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직선 x 빼기 x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알파는 마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베타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베타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요 직선이랑 요 3차 함수가 알파에서 2번 만나고 1에서 1번 만나는 거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fx 구해줄 수 있죠? 그럼 fx 구해주면 베타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베타도 구해줄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그래서 요 정도만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숙제는 다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적분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복습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좀 진도가 빠른 편이어서. 그래서 복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얘들아, 극한식은 해석 잘해야 돼, 이제. 나 다음 시간에 그 극한식 관련한 문제 쫙 내줄 건데 대답 못하면 이제 멱살 잡을 거야. 알았죠?